이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공산화 과정에는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명성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보천보 전투에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본명이 김성주인 1912년생의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만주에서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던 김일성 부대는 1936년에 백두산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겼고, 마침내 1937년 6월 4일에 백두산 아래 함경북도 갑상군 해산 부근의 작은 마을인 보천보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김일성이 지휘하는 항일 유격대가 동원된 전투로 사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이후에 그 정치적 파장은 매우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 밖의 유격대 침공에 당황한 일제 경찰들은 급히 추격대를 보내지만 오히려 김일성 부대에 의해 일본 경찰 7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본군은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해 대토벌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게 되죠. 일제의 토벌 작전은 1938년 말부터 1939년 초에 그 절정에 달했다고 합니다. 1939년부터 일본군, 만주군 등 70여만 명을 동원해서 토벌에 나서고, 그 결과 동북 항일 연군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생포되죠. 김일성을 비롯한 생존 병력들은 1942년까지 소련 영역으로 탈출함으로써 만주에서의 무장 투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김일성이 이끈 부대는 백두산 주변의 조선인들, 그러니까 국내 지지 세력들인 당시 비밀 항일 운동 단체였던 조국 광복회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기반 위에서 보천보를 습격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일본은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반면 일본의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서 이 조국 광복회는 739명이 검거되었고 188명이 기소돼 조직이 완전히 괴멸되는 위기를 맞게 돼서 사실상 잃은 것이 더 많은 전투였습니다. 김일성 본인 역시 그의 자서전에서 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 자그마한 싸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사적 성과보다는 정치적인 의의를 강조한 것이었죠.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땅크도 없이 진행한 자그마한 싸움이었다. 평범한 습격 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습전이어서 어떤 대원들은 오히려 아쉬워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유격전의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한 전투였다. 전투 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 활동의 배합 등 입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작전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러나 이 보천보 전투로 인하여 김일성은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영향력을 지니게 되는 데에는 사실 동아일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사건 전체만 보면 일본 경찰은 아무도 죽지 않았고 경찰 자녀 1명과 일본인 민간인 1명이 살해된 정도였는데, 당시 국내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에서 이를 대서특필하며 2차례에 걸쳐 호외 기사를 내보내게 되죠. 항일 세력을 비적으로 칭하는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따르면서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중간 제목에 넣어서 조선인들에게 소멸된 것 같았던 조선인 항일 세력이 만주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준 계기가 되었죠. 물론 이러한 언론의 관심은 암흑기로 빠져든 식민지 조선 상황에 탈피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국내 민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면 그것은 해방 후 그의 지도자 부상에 매우 유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로 얻어진 김일성의 명성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것이었고 이 명성을 발판으로 해방 후 쟁쟁한 빨치산 선배들을 제치고 북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김일성의 소련 생활은 해방 이후 그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죠. 이 소련 생활에서 김일성은 비로소 최용건, 김책 등 해방 후 그와 함께할 주요 핵심이 될 조선인 유격대 지도자들과 만나게 되죠. 항일 유격대를 동북하길영군 교도려라고 부르는데요. 일명 제88 독립보병여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4개의 영역 중에서 조선인 중심으로 결성된 제1영역의 영장을 맡게 됩니다. 계급으로 보면 소련 극동군 제88 독립보병여단에서 대위 계급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소련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인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자연스럽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오랜 전투 기간 동안 쌓은 신뢰와 조선 혁명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강한 단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45년 9월 19일 김일성은 동료들과 함께 마침내 귀국했고 김일성이 평양의 군중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민대회가 열린 것인데요. 당시 김일성의 나이는 33세, 매우 젊었죠. 이때 대중들의 인기, 중국 공산당과 소련군에서의 활동, 인민들과 함께한 무장투쟁의 경험, 광범한 국내 지지 세력 등 이 모든 것은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세력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보천보 전투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지만 그것을 과장하여 확대 재생산하는 역사적 허구도 덧붙여졌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 장면을 그린 북한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을 형상화한 가장 앞선 작품 중 하나인 정관철의 유화 보천보의 횃불입니다. 이 작품은 1937년 보천보 전투 승리 후 김일성이 모여든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후 수차례 개작되면서 북한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 및 수령 형상창조 방식이 완성, 정착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한 이 작품은 오늘날 북한에서 주체 사상적 내용의 폭과 깊이에서 뿐만 아니라 조형적 완벽성 면에서도 높은 성취를 이룬 성과작이자 기념비적 화폭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김정일의 평가를 읽어보겠습니다. 보천보 전투는 우리 혁명 역사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투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조직 지휘하신 보천보 전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조선 인민에게 해방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유화 보천벌 횃불은 화가가 항일 혁명 투사들로부터 보천보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듣고 직접 보천보에도 와보고 그린 것입니다. 유화 보천보의 횃불은 화가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 유화는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화 보천보의 횃불은 보천보 전투를 형상한 명화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보천보 전투를 역사적인 전투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 자료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상상과 허구로 표현한 작품이며
그 전투를 이끈 김일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그림이기도 합니다. 유화 보천보의 횃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 지휘하신 보천보 전투를 실제 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창작한 수령 형상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검푸른 밤하늘과 원수의 아성을 불태우는 화광, 장군님을 흠모하여 거리의 여기저기에서 달려놓은 각양각색의 군중 형상을 통하여 당시의 생활과 정경을 실감있고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을 형상화한 가장 앞선 작품인 정관철의 유화, 보천보의 횃불도 영웅적인 보천보 전투의 광경을 상상과 허구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이 전투를 이끈 김일성을 최대한 부각시킨 것이었다. 그 뒤로 수백 점 이상의 김일성 형상 작품이 조선화, 유화, 조각 등으로 창작되었다. 네, 북한에 의하면 이 작품을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검푸른 밤하늘, 화강, 각양각색의 군중 형상 등은 당시의 생활과 정경을 실감있고 생동하게 보여주기 위한 상상과 허구적으로 표현한 작품의 한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천보 전투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대단한 전투가 아니었음에도 수많은 군중들이 김일성을 바라보는 일치된 시선을 보여주고 있고 높이 선 김일성을 영웅적으로 부각시키는 구도로 그려져서 김일성의 위대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김정일이 체계적으로 이론화한 수령 형상 창조 원칙은 북한에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김일성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미술 분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작품의 중심에 밝고 정중하게 모시며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는 모습으로 형상하여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면서도 수령님의 영상을 시기적으로 통일시켜 보여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 수령 형상 창조 원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의 관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림이 김일성의 형상을 인민들 속에 함께 있는 모습으로 형상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현해야 한다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